오늘은 아침의 보약이라는 사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기도 한데요. 이것을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과의 효능이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몸에 좋은 사과도 어떻게 누가 먹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주의해야 할 사과 섭취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녁에 먹는 사과이고 두 번째로는 씨앗까지 먹는 경우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누구든지 사과의 효능을 200%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과에는 산 성분이 있습니다. 이를 구연산이라고 하는데요. 구연산은 피로해소와 살균 효과로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산이기 때문에 섭취 시 위의 산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활동량이 적고 다른 음식물의 섭취가 없는 저녁에 먹고 자게 된다면 움직임이 없는 몇 시간 동안 위벽은 자극을 느낄 수밖에 없고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위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평소 속쓰림을 자주 느끼신다면 아무리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저녁에 먹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과 속 당분은 아침에 먹었을 경우 에너지원으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신체 활동이 없는 저녁에 먹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축적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녁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든 자기 전에 먹으면 안 좋지 않나요? 맞아. 하지만 아침에 보약이라는 말만 듣고 사과는 문제없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섭취한다면 이 또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아닐 수 없겠지? 그러니 나를 알고 사과를 먹는다면 더 똑똑하게 효능을 챙길 수 있는 것이지.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사과 씨앗을 먹는 경우입니다. 국내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사과 씨앗에는 아마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사과 씨앗을 깨물거나 씹게 되면 아마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몸속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시안화수소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안화수소는 매우 위험한 독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어디에 활용하는지 알게 되신다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몸속 효소에 의해 분해된 시안화수소는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학살에 사용했던 독가스 성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8년 인천 도금업체에서 노출 5분 만에 23세 청년을 숨지게 한 아주 위험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성분이 도대체 사과에 왜 있나요? 그건 바로 사과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수단이기 때문이야. 동물들로부터 과육은 먹되 씨앗만은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배출되어 다시 새로운 사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사과의 생존수단이기도 한 것이지.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사과 4~5개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인데. 하지만 몸집이 작고 독에 대한 내성이 약한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먹는다면 소량의 사과씨라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게다가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은 갑작스럽게 행동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손질할 때 무조건 사과씨부터 없애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과 씨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씹지 않고 삼켰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최선이야. 그러니 평소에 부모님 말 잘 듣고 따라해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이제 사과의 좋은 효능에 대해 말해주세요. 더 들으면 사과가 싫어질 것 같아요. 사과는 보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 속 풍부한 팩틴은 장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무흡수를 통해 편히 잘 이동하게 도와주어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 연구진에 따르면 팩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장내 지방산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미국 코넬 대학교 실험용 쥐 연구에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쥐에게 주입하고 24주 동안 A그룹에게는 사과 추출물을, B그룹에게는 먹이지 않았을 때 결과를 지켜보았는데요. 코넬 대학의 식품자연학과의 부교수인 루이 하이리우 박사는 24주의 기간 동안 쥐를 통한 실험에서 사람으로 치면 하루에 1개의 사과를 섭취한 쥐는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17%,
하루에 3개 섭취한 쥐는 39%, 그리고 하루에 6개의 사과를 섭취한 쥐는 44%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는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에 따르면 사과는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른 과일들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녹차의 카테킨과 같은 사과 속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들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과의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껍질을 꼭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피부 비결이었는데 들켰네. 그렇다면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과 양배추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과에는 산 성분인 구연산이 있다고 했는데요. 삶은 달걀이나 양배추의 경우 구연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함으로써 속이 약하신 분들도 위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달걀은 사과에 없는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포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양배추의 경우 아침에 사과와 함께 드셔주신다면 위장이 안정되어 속 편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 아침에 보약인 사과, 저녁 시간은 최대한 피하고 씨앗은 절대 먹지 말자. 나를 알고 사과를 먹으면 진짜 보약이다. 다음에도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유용한 건강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